자, 다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공중파에서 안 받고 있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네, 재미교포신문 썬데이 저널의 특종 한번 기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미주 한인 매체죠. 재미교포신문 썬데이 저널이 현지 시각 2일 입만 열면 거짓말의 4시간 충격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은 윤석열 후보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법조계 인사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보자는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그의 발언들이 그가 여지껏 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말을 해온다는 사실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 파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최순실 특검 근무 당시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발언한 육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어 내가 감방 보내겠다고 말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썬데이 저널이 그 굉장히 큰 특정들을 많이 터뜨리는 해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썬데이 저널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 우리나라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확진되고 막 이게 퍼져 나갈 때 메르스가 아니라 탄저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균 무기 시험하던 것들을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한국으로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사를 처음으로 난 저기 썬데이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그 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나올 때마다 접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어쩔 때는 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기사들도 좀 있기도 했었고,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용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기사는요, 녹취가 아니고 그냥 녹음 파일이에요. 녹취록이 아니고. 음성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육성 파일. 네. 그리고 이게 뭐 조작이 됐거나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그 파일의 출처도 분명하게 좀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고 그 지인한테 윤석열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얘기들 안에 얼마나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들하고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 들어있는가 그 부분 때문에 분노해서 이게 제보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언론사로 들어왔으면 뭐 또 시비거리가 될 건데 일단 미국 언론에서 이걸 터뜨렸고요. 이걸 국내 오마이뉴스나 열린공감 같은 매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생산을 해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너무 짧아, 시간이. 한 달쯤 전에 주지. 대선 토론 하기 전에 주지. 이제 줘. 너 그걸 왜 인제 줘? 에이, 이 좋은 진짜. 내용을. 노치롯도 아니고 무슨 김만배 증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이 말한 거잖아, 지 입으로.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가장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 중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박근혜는 내가 감방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박근혜를 처음에는 최순실하고 분리해갖고 따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분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실 엮여져 있는 게 너무 많은 데다가 최순실을 엮어갖고 잘못 때리면 우병우를 비롯한 청와대 안에 있는 지네 식구들이 다 죽는단 말이야. 법조 라인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했겠니? 뇌물죄로 엮자고 한동훈이나 뭐 다른 똑똑한 애들이 했겠지. 한동훈으로 엮어갖고 내가 깜방을 보냈다라는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 뻥치시네. 책도 하나 안 읽는 놈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사실 어저께 나왔던 박영수하고의 연결고리. 네. 단순하게 뭐 대구지검 있다가 김만배가 추천해줘서 물론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박상도가 소개해줘서 만난 게 아니고 강릉지검의 초임 검사로 있을 때부터 박영수를 너무 잘 알고 지냈다는 거야. 같이 술 마시고 뭐 했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단순한 술 마시는 모임이 아니라 놀러 온 거야.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지검장하고 친구라서 놀러 왔을 때 술 잘 먹고 딸린 식구 없는 윤석열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술 시중을 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따까리를 한 거지. 시다발이. 예.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에 갈 때도 윤석열을 대동을 해갖고 가서 그 안에 이른바 박영수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쭉 해왔다는 거야, 지난 20년 동안. 그럼 그 모임을 어디서 했겠어요?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했겠지. 허허. 여기서 이 모든 법조계의 카르텔이 엮인 거야. 삼부토건도 여기서 사실은 엮인 거나 마찬가지. 왜? 박영수가 엮여갖고 가서 20명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을 만났으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 같이 만났던 지금 연관돼 있는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양재택을 비롯해서 등등 그 당시에 날고 기던 2000년대 초반에 날고 기던 그 사람들을 알고 지낸 지가 20년째라는 거야. 지가 자랑을 한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명박이 김경준한테 사기당해갖고 어리숙하게 당했네.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이명박 바본 거 누가 모르나? 예? 뭐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 따위가 엉까면 곤란하지. 어디 감히. 그 표현이 난 엉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자가 나한테 대드는 거랑 비슷한 거야. 잠깐 대든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윗사람과 아랫사람 주종관계를 전제로 두고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주종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1세기에 주종관계가 웬 말입니까? 카메라 보고 얘기해. 왜 나를 째려보고 얘기해. 눈으로 사람을 패네? 네. 아무튼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합심은 박영수하고 20년 전부터 초임 검사 시절부터 술자리 인연이 있었고 그 박영수 특검을 끌고 와가지고 박근혜를 40년 중형을 때려주면서 45년 중형을 때려주면서 지네 검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죄로 삼성하고 박근혜만 엮어갖고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일사천리로 재판해서 끝내버리고 나서 사면도 안 해주고 형집행정지도 안 해주고 심지어 외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외출도 총장이면서 극구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막았던 게 본인이었다는 거지. 결국 얘가 그 평상시에 봤던 나는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거를 그동안 꾸준하게 실천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전체 조직이 아니야. 박영수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 20년 전부터 초임 검사 시절부터 본인하고 같이 가서 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최재경 관련한 그 당시 쿠데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갖고 그 법조계 안에서의 카르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진짜 자기 자랑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얘기 안 할 얘기 전부 다 얘기를 해갖고 이 녹음 파일을 4시간짜리를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거 지금 검찰 안에서 다 뒤집어져야 될 내용이거든. 대서특필로 일면에 써야 돼요, 지금 공중파가. 조용합니다. 아니, 이거 단순한 문건이나 뭐 캐비넷 파일이 아니잖아. 지 목소리잖아. 그렇죠. 이게 한 번만 토론회가 더 있을 때, 자, 이 목소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터뜨려가지고 그 전에 나 좀 너무 미치겠어, 그래서. 한 2, 3일만 시기별로. 일주일만 좀 마지막 대선 토론 때만 해도 이게 나왔으면 코로나 걸렸다고 안 나왔을 놈이야.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대장동하고 비할 이게 건입니까, 이게? 진짜 이 어마어마한 거?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얘기도 있습니다. 네. 박연차 회장을 잡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연차 회장이 구속돼 오자마자, 나 노무현한테 돈 줬어. 전직 대통령한테 돈 줬으니까 건들 수 있으면 건드려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윗선에서, 이거 못 건든다. 이거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날려버리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네. 얘는 약간 조금 이런 일들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머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그냥
술 잘 마시고 어른들 그러니까 윗선들한테 아부 잘하던 똘마니에 지나지 않아. 근데 서울대 나왔고 나이 많이 먹었고 윗선하고 친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임 검사들과 후배 검사들이 그래도 윗선하고 통하는 애니까. 그 옛날 그 범죄의 전쟁의 최민식 같은 거지. 내가 봐, 너그 서장하고 서장하고 뭐 밥도 먹고 이런 거야 지금 밑에 후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대접 해주던 과정 중에 어쩌다 보니 양재택이 건재해봐요.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나올 수 있었나? 응? 어찌 하다 보니 윤석열한테 기회가 돌아갔고 그 출세운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야. 하지만 윤석열의 뒷배는 어디다? 그동안 초임검사 시절부터 20년 동안 윤석열을 돌봐줬던 그 사조직이야. 검찰 내 사조직. 이게 진짜 만약에 이런 녹취에 아예 그 목소리가 윤석열 목소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 만약에 또 바꿔서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나왔다. 근데 박영수랑 20년 전부터 친하고 뭐 술 먹는 사이였다 이랬으면 난리 났지. 모든 언론들이 그것만 썼을 겁니다. 난리 났겠지. 도배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치 그때 처음 만난 것처럼. 어디 뭐 그 수사관 그러니까 특검 하고 나서 뭐 거기 관련된 사람 누가 쓸 겁니까? 만배가 성렬이 형 하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검 때 갑자기 네. 만난 것처럼 뭐. 이 새끼들 전부 다 따져놓고 보면 예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다는 그렇죠. 거지. 네, 응? 하여튼 이런 내용이 너무 늦게 터진 거는 정말 천추의 한인데, 슬프네요. 야, 이게 마치 그 느낌이에요. 그 BBK 문건 관련해가지고 막판에 동영상 터졌잖아. 일주일 남기고. 주어가 없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주어 없다 그러고 무슨 홍준표 편지 들고 이지랄 했던 거 이거 마찬가지인 거거든. 이거 좀 제대로 쓰는 언론들만 있으면 그러게. 이거 아마 한 방에 그냥 끝나는 선거인데 이 내용이 없네요. 친박들 뭐 하십니까? 네. 그러게. 검찰 안에 소외돼 있었던 이른바 이용만 당했던 젊은 검사들, 정의로운 검사들 지금 윤석열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분노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일 분노한 사람은 조원진 후보입니다. 조원진 후보가. 이러다가 갑자기 내일 박근혜가 병상에서 인터뷰 자청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박근혜가 이제 투표하러 가가지고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한 인증샷만 올라오면 그러면 끝나는 건데. 대구 경남이 다 뒤집어지겠죠. 아무 말 안 해도 되는데. 파란 옷. 네. 자,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자, 이 윤석열 병역 문제에 대한 또 새로운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임용 당시에 눈이 매우 정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 그리고 2002년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 검사 때 시력차는 0.7이었죠. 이렇게 사람의 시력이 잘 변하나 보네요. 나도 눈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무당 만나서 기도를 하면 어. 눈이 나아버려. 그랬다가 눈이 좋았다가 또 나빠져요. 왜냐면 93년도 때부터 이제 황 사장이랑 같이 네. 예, 한참 그때가 이제 무속 좋아할 나이 아니겠어요? 아니, 네. 눈이 무슨 좋아할 나이가 따로 있나요? 그 나이 때가 그래. 네. 한참 무속 좋아할 나이니까.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왕자 쓰고 그때부터 나오는- 좋아했지. 그때부터? 네. 계속 근데 한참 좋아할 나이니까. 더 희한한 거는 이 문제가 나중에 그 검찰청의 청문회 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잘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옆집 살았던 친구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오는데 갑자기 이게 부동시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 실제 신기하죠. 좋아졌다 나빠졌다. 실제 좋아졌다, 부동시인 사람은 교정 안경을 안 쓰면 걷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나는
평생 동안 윤석열에 관련된 사진, 윤석열 평생 동안 안경을 쓴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을 거야. 없죠. 그때부터 렌즈를 꼈다고 주장하려나? 아. 밧주름 렌즈를 그때부터 끼고 있었다고. 네. 광고하지 마세요. 돈도 안 받아놓고. 아무튼 이 부동시 관련된 부분은 이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멀쩡하다가 당구를 500 치다가 신검을 받았는데 부동시가 돼요. 그 부동시가 됐으면 책도 못 봤을 텐데 어떻게 사법고시를 통과를 했네? 임용을 하는데 눈이 멀쩡해. 그래서 한동안 검사질을 잘 하십니다. 아까 보여준 술 마시는 걸로 검사질로. 그러니까 아니 지검장이 초임 검사들 술 잘 먹고 총각이라고 데리고 다녔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퍼자셨겠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술로.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다가 검찰총장 돼갖고 청문회 직전에 바로 또 부동시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부동시가 나아요. 지금이라도 외계인이야. 이거. 지금이라도 한번 시력 검사를 해봅시다. 안과에 가갖고.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병역 기피자입니다. 이거는 100% 병역 기피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뭐 아니고 병역 기피자로 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0.2에서 0.9로 돌아온다고? 말이 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돼? 라식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의 시력 개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이게 가능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 위대한 무속의 힘이 아니면 친구의 진단서의 힘 말고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 의학계에도 이런 눈깔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니까. 이런 눈깔. 보고된 적이 없죠. 정말 어쩌면 그렇게 우연스러운 남들은 진짜 한 번 겪기도 힘든 우연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